안녕하세요,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부분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분합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개념을 좀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부분합이라는 거는 기준으로 하는 필드가 있어야 돼요. 그룹화할 필드라 그러는데, 필드에서 그룹별로 묶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직급별로, 부서별로, 뭐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합계, 개수, 혹은 평균, 뭐 등등등, 등의 산술 계산을 해주는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분합을 할 때 꼭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그룹화할 필드는 꼭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부분합을 실행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급별로 대리인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좀 예를 적어볼게요. 직급별로 급여의 합계라든지, 그럼 뭐 대리들의 급여의 합계, 주임들의 급여의 합계, 뭐 이런 걸 구한다는 얘기죠. 혹은 또 부서별로 인원수를 구한다든지, 부서별 뭐 영업부 인원이 몇 명인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직급별로 혹은 급여의 최대값, 이런 거 등등등, 이것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등을 구해주는 게 부분합이라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직급별로 평균 급여를 알고 싶어요. 평균 급여. 그러면은 대리만 모아서 요 3명의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직급별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서 구해주는 게 부분합이고요. 선생님이 위에서 말했지만 부분합을 할 때는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기준이 되는 그룹화할 필드인데, 얘로 그룹을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네, 녹화 안 눌러온 줄 알고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로 그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얘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정렬을 안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보면 여기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부분합. 요거를 눌러주면요, 요렇게 부분합 창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룹화할 항목. 지금 우리가 직급별로 그룹을 지어서 대리는 대리끼리 모으고 주임은 주임끼리 모으고, 그래서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요 직급이 되는 거고, 사용할 함수는 여기서 산술 계산을 해줄 함수를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종류가 많은데 거의 요 한 5개 정도에서 시험에 거의 다 나오고, 요 아래 것까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직급별로 평균을. 그럼 부분합을 뭘 입사해갖고 평균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니라 급여의 평균이니까 급여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구하는 게 부분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짜잔. 하고 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대리끼리 구한 게 아니라 여기서 대리 평균, 여기서 주임 평균, 사원 평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꼭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여기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이 있던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럼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렬을 먼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직급을 클릭하고 여기 정렬해 보면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오름차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리, 부장, 사원, 주임 정렬이 싹 됐어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시도해야 네,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합. 직급이고 평균이고 급여 다 그대로 돼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리의 평균은 3,100, 부장은 5,000, 사원은 6, 이렇게. 그래서 각 그룹별로 맨 아래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도 맨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윤곽이라 그래서 단계별로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을 클릭하면 딱 첫 번째 단계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클릭해보면 펼친 거, 각 직급들의 요것만 모아지는 거고, 3번이 원래 다 펼쳐서 보는 거고, 이렇게 수준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분합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한번 또 만들고 싶어요. 이게 커말 2급에서 실기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 나중에 실기 강의 할 때 자세하게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요. 부분합을. 예, 부분합 또 들어가면 이번에는 부서별로 구하고 싶어요. 부서별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 개수를. 그러면은 여러분 급여로 구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구하고 싶은 개수를 등록해주면 되는데, 사원번호를 해도 되고, 이름에 한번 2개 해볼게요. 2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합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기존의 거에 덮어 써서 덮어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도 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그런 거고요. 그룹 사이에서 대리면 대리, 부장이면 부원, 사원이면 사원.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는 인쇄할 때 한 페이지씩 인쇄하고 싶을 때 요거를 쓰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한번 지금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안 해볼게요. 대치를 누르면 그냥 기존 거 없어지고 새로 만든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또 보겠습니다. 대리 중에서도 네, 영업 이 사원 번호가 몇 개인지 두 명 있으니까 2개죠. 이름도 2명 있으니까 2개고 이렇게 또 구해집니다. 이렇게 그 전에 있던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해지는 게 바로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부분합 들어가서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은 이런 거고요. 선생님이 이 뒤에다가 이런 걸 넣어놨어요. 우리 2% 끝나는 함수 연습할 때랑 데이터베이스 함수 연습할 때 연습했던 것들을 넣어놨는데, 왜 넣어놨냐면요, 이게 좀 생각보다 선생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말 2급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사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부분합에서도 봤지만 그룹별로, 직급별로, 대리별로 급여가 얼마인지 이런 거 구했잖아요. 이것도 이때 똑같았었거든요. 부서별로 뭐 근무평가의 합계, 2% 끝나는 함수들 이거 했었죠. 영업부의 성과점수 합계, 그쵸?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게다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결국은 2% 끝나는 애들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죽하면 2% 끝나는 함수들로 구한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구한 거 연습해 보시라고 여기 해놨는데, 값이 똑같아요. 구해지는 게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2% 끝나는 함수도 부분합도 결국은 다 동일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피벗 테이블도 또 동일한 개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커말 2급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아이고 답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샤샤샥 지워서, 죄송합니다. 자, 지워서 한번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정보행,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실행해봤으니까 여기서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정보행이 표시되고 여기 윤곽에 따라서 표시하고 싶은 만큼 단계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맞는 말이고,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2개를 하려면은 중첩해서 삽입해야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여기 사용할 함수가 한 개만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고로 계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숫자라면은 여러 개 체크하면 입고량도 구하고 출고량도 구하고 재고량도 구하고 합계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 개가 가능한데 함수는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하면 기존에 있던 건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 결과로 변경된다. 방금 해봤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요거죠. 요거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부분 아니죠. 이거 선생님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동으로 되지 않고 미리 꼭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 먼저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요거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또 찾으래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는, 요거죠. 요거 직급으로 지금 하려고 한 건데,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맞는 말이죠. 선생님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부분에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인쇄 시에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지금 요거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된다. 아니죠. 4번이 답이죠. 우리가 방금도 해봤지만 부분합은 각 그룹의 밑에 표시됩니다. 밑에. 아래 표시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없네요. 다음 중 이미 계산되어 있대요. 부분합 해놨대요. 새롭게 추가하려고 한대요. 추가하는 거예요. 요때 추가하는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수행해야 할 작업으로 옳은 것은 뭐 뻔할 뻔짜죠. 추가한다는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를 체크해줘야 추가가 된다 그랬죠. 네, 안 하면 기존 거 사라집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실행했다가 원래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고 싶대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도 했었죠. 원래 어떻게 돌아갔었죠? 여기서 부분합 누르고 모두 제거 그래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찾으면 돼요. 찾으면 요거 모두 제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가도 혹은 이 커말 시험을 볼 때도 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룹별로 원하는 값을 찾아오는 거. 네, 요게 2% 끝나는 애들도 그런 애들이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그런 애들이었고 부분합도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피벗 테이블도 해보면 요게 또 이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월별로 매출량의 합계 회사에서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요런 작업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개념만큼은 잘 이해하시고 어떤 함수를 쓰든 뭐 도구를 쓰든 도구라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이런 거겠죠. 도구를 쓰든 함수를 쓰든 요런 상황을 잘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꼭 커마의 시험을 넘어서 다양한 업무 같은 거 이런 처리나 이런 것들을 엑셀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필기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그것만 싹 모아서 한 번에 싹 한번 끝내려고 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총정리 영상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